신청하라고 하는 것도 계약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게 행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탕퇴를 하더라도 그거를 계약이라고 본다면 계약 철회 등의 기록이 5년 동안 관련된 법에서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시 광고에 관한 기록도 광고나 표시도 계약 불특정 다수의 계약으로 간주할 수 있는 위법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5년 동안 기록을 갖고 계셔야 되고 대금 결제 대화 등의 공고가 기록이 5년,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처리 기록 이것도 3년 이렇게 각각의 법에 이렇게 명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해당되는 법이 개인정보 보호법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법칙이 있기 때문에 방판법에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봤습니다. 거기에 쭉 있는 거 보고 없으면 타 법령을 한 번씩 보고 이렇게 보고 문제가 없이 갖고 있어야 되고 퇴사자 그냥 나가서 지워버려도 되지 않나? 근데 근로기준법에는 나간 사람은 3년 이내에 근무 기록이라든지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3년간 보관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10년 지나면 우리 근무했던 사람들 삭제를 해도 되나? 근데 10년 뒤에도 경력증명서 떼달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 직원이었던 사람들의 경력증명이나 그걸 위해서 그냥 보통 인사정보는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직원이었던 사람들은 단 우리 입사 지원을 해서 탈락을 한 신청자들 있잖아요. 그건 입사 전형이 끝나면 보유 목적이 끝난 거잖아요. 즉시 삭제하셔야 됩니다. 1년 이내에 재입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신의 이러이러한 정보를 보관할 거야 라고 특별히 동의를 받지 않았으면 입사 전형이 끝나면 삭제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기본 원칙, 동의, 왜냐하면 보유 목적이 다 했으니까. 그리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관련된 법령 계약 철회, 온라인에 관련된 것도 5년 동안 보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르게 판매원 수첩에 이제 개인정보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뭐 3자 이용이라든지 이런 사항 공개해야 됩니까라고 하는데 그 판매사 신청을 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받으시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등록번호 적어주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이름하고 판매사 수첩에는 뭐 있나요? 이름, 주소 있나요? 주소?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있나요? 어쨌든 뭐 개인 사진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특별한 표시라거나 뭐 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그 정보는 언제 받은 정보예요? 신청할 때 우리가 동의받고 받은 정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로 무슨 3자 이용이라든지 제공이라는 내용을 거기서는 표시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 망법 관련해서 회사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개인정보 취급 방침 홈페이지에다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내부관리 계획이라고 해서 해마다 우리는 개인정보를 가지고 이걸 하겠다는 내부관리 계획을 이렇게 인터넷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준 이렇게 안으로 나온 게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당당한 이렇게 하고 교육도 이렇게 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라 법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주기적인 개인정보 처리자는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주기적이게 1년에 한 번 하시면 되고 정보통신망법에는 연 2회 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쇼핑몰을 해요. 그러면 정보통신망법 적용받으니까 1년에 2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탁, 수탁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까지도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이 적어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개인정보에 관한 법령이 아마 7, 8가지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협회나 이런 데서 이렇게 잘 보통 회원사 안에 법률 자문이나 이런 게 없으신 데들이 조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직판이나 특판이나 뭔가 우리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이 조합이잖아요. 뭔가 따로 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쪽은 어떻게 하는지 서로 교류도 하고 있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끼리 이렇게 이런 명분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해야 뭔가 이렇게 나중에 분쟁이 생기거나 하더라도 이렇게 공동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질문지 주신 것까지는 제가 답변은 다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시간이 한 20분 정도가 남았는데 1시까지 질문이 있으시면 추가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지금 저희가 회원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이제 수집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는 이제 수집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다시 판매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판매 회원, 네네. 예, 판매 회원 네네. 가입할 때 수집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말씀하실 때 이게 소득 신고, 네네. 경찰서나 신고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주민등록 그렇죠. 필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회원가입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그 밑에 란에 네. 목적을 소득세 그렇죠. 신고라는 목적이 한 줄이 별도로 들어가면 그렇죠. 문제가 없는 네. 건가요? 그리고 그거는 그 정부 주체의 권익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 주민등록번호는 동의 안 받아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현재 그대로 따로 네, 네. 그 표기를 안 해도 안 해도 상관없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안 쓰시면 돼요. 그 주민등록번호는 세금 신고에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산이나 이거 저희가 관리할 때 그 뒷자리 마스킹 처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네네. 전산에서 볼 때도 마스킹 처리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문서화 했을 때 DRM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법적인 요건은 저장 시에 암호화라고 돼 있고요. 네. 업무상에 보실 때 마스킹을 처리된 상태로 업무가 가능하시면 마스킹하는 게 좋고 실제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인사 담당자가 주민등록번호로 뭔가 조회를 해야 될 때 그때는 마스킹을 푸셔야겠죠. 그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으시면 마스킹을 하는 거를 권고합니다. 마스킹은. 권고사항인가요? 네. 사항인가요? 네. 그것부터 저희 출력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마스킹을 하라고 하는데 업무상 인사 담당자예요. 인사 담당자는 주민등록번호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급자하고 주민등록번호 볼 수는 있는데 그런 업무일지라도 마스킹을 권고를 한다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그게 저장을 할 때는 당연히 암호화가 돼 있어야 되고요. DRM도 암호화 걸린 거로 가름할 수가 있고요. DB에 DB 암호화 솔루션이 적용이 돼 있으면 그것도 암호화 걸로 그 전산상은 마스킹 처리가 돼 있어야 되고 네. 문서화 했을 때 DRM이 돼 있으면 암호화 되는 겁니다. 문제가 돼 있고 네, 네. 만약 DRM이 없을 경우에는 뒷자리 마스킹 처리가 돼서 문서화했을 때 다 나갈 수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걸로 되는 거죠. 마스킹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킹은 개인정보 보호법하고 망법하고 적용이 좀 달라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는데 망법에서는 의무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판매원 전체가 아닌 일부 그 회원들만의 어떤 회사와의 어떤 계약 관계가 이루어질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쓴다던가 어떤 근로계약 같은 건가요? 근로계 계약이나 어떤 상품에 대한 어떤 그 구매 계약이라든지 별도 어떤 이용하고 있는 어떤 기계를 빌려주거나 네네. 임대하는 구매계약, 네네. 일반적인 구매 계약이라기보다는 별도의 어떤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해서 빌려주거나 네. 어떤 일반적인 그 계약이라는 게 있죠. 네네. 그랬을 때 회사에서는 그 사업자 등록번호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데 개인 대 법인의 어떤 계약에 있어서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신분증이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주민번호를 네. 이제 복사를 해서 어떤 양식으로 해서 갖고 있을 때 네, 그것도 이제 뒤에 마스킹 처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신분증 자체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보관을 하면.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은 사업자는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대부분 하다 보면 개인 사업자가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개인하고 네. 거래를 할 때 그 문제가 생기는데 세금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계약의 체결을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받을 수가 있고 신분증을 보관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신분증이 아니라는 거는 그 사람의 실제적인 다른 사람의 저거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류의 계약에서는 계약의 식별 주체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할 때는 그걸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이 식별을 못하게 된다면 계약이 누구랑 했는지 모르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경우가 그렇게 생깁니다. 개인과의 그 거래에서는. 그 주민등록번호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회원이 재가입을 한다거나 중복가입을 하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프라인으로 서류로 받을 때 주민번호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러면 사용을 할 수 없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가 그래서 걸리거든요. 여러 가지의 조합으로 본인을 이제 식별할 수 있는 방법, 이름, 전화번호 인증을 한다거나 혹은 그게 저희가 지금 온라인으로 회원가입을 할 때는 네네. 핸드폰 인증을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안 되는데 오프라인으로 받을 때는 핸드폰 인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또 지금 저희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자기 명의의 폰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뭐 네네네. 자녀분들이라든가 남편분의 명의 폰밖에 없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실제로 핸드폰 인증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방판 법에도 그런 거 인증을 할 때 뭐 공인인증서라고 하는지 이런 것도 추가가 돼서 말이 들어가 있긴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국한된 부분인데요. 법적인 기준이나 여기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사실은 없고요. 그 업무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업무를 영위하는데 너무 불편하다라고 하셔서 시행령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은 그러면은 어떤 쪽으로 저희 그 공조자 쪽으로 그거는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판직판 또 이와 관련된 중부서 해서 이런 업무를 하는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개인의 식별을 이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그거를 시행령에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법에서 원칙 아까 적용 원칙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있는 거는 쓰면 안 돼. 법은 딱 그 원칙이기 때문에 모든 똑같이 적용을 하니까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좀 다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 어저께 발표된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네. 그 행정자치부에서 네. 그 개인정보보호 자율구제 단체를 지정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저희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외국 같은 경우는 특별한 규제를 나라에서 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네. 해당 업종에서 자기네들끼리의 레귤레이션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기명 마크도 주고 나라에서도 그걸 인정을 해주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때문에 지금 나라에서도 PIP